빛이 너무 튀네. 빛이 너무 튀네. 자, 어때? 산술, 기하, 조화, 평균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요. 이제 이 녀석은 무엇이었냐? 이제 AB가 양수일 때, 이제 A와 B의 산술 평균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이렇게 나눴었고요. A와 B의 기하 평균은 루트를 씌워서 둘이 이렇게 곱했었고요. 조합 평균은 A 더하기 B 분의 2AB인데요.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조합 평균은 몇 번 써봐야 돼요. 조합 평균이 정의가 뭐였냐면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가 정의였잖아. 이걸 몇 개를 좀 써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셋이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이때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어차피 문제에 잘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두 개짜리 산술기하 평균 쪽만 좀 관찰을 해볼 건데, 이 녀석을 2를 이렇게 날려가지고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 이제 AB 공식을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요걸 이용해서 뭔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는데 이제 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좀 이용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하는 상황이 언제라 그랬냐면 이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이 녀석 증명 과정 뭐 2항에서 빼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것도 했었고, 도형을 이용한 증명도 하나 했었고, 그거 관련된 문제들을 한두 문제 내가 칠판에다 써서 풀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2번 이상 써야 하는 그런 문제들은 등호 성립 조건이 전부 다 같을 때만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산술기하를 2번 이상 쓰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산술기하 문제 이제 몇 개를 좀 풀어보고 여기는 오늘 풀어준 것도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보길 바래요. 몇 개를 풀어보고 어딨니? 명제. 자, 이제 13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 문제를 풀 건 아닌데, EX라고 하는 녀석과 X분의 8이라고 하는 녀석은 곱하면 얼마야? 16. 그러니까 X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곱이 일정한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곱이 일정할 때 합에 뭘 구할 수 있다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31번이에요. 131번.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132번 같은 문제들은 이제 X랑 X 마이너스 얘랑 얘가 이제 약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제 얘를 곱해서 일정하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거지. 어떻게? X 마이너스 2라고 분모랑 똑같이 맞춰놓고 더하기 2 써서 요 부분 보시면 이제 얘랑 곱하면 얼마야? 1이야, 그치? 그니까 x-2하고 x-2분의 1하고 얘를 통째로 a, 얘를 통째로 b라고 해서 산술기하 쓸 거야. 하나 뭐라고 써야 돼?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 2루트 1이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2야, 그치? 거기에 이만큼 더 있으니까 이만큼 전체 최소값은 얼마다? 4입니다. 자, 뭐까지 구해볼까요? 그때 x값도 한번 내가 구해볼게요. 알았죠? 그럼 그때 x값, 즉 최소값을 가질 때 x값,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등호가 성립하려면 내가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산술기하를 쓴 두 녀석이 같아야 됩니다, 그치? 근데 둘이 곱하면 얼마라고? 1인데 둘이 같아야 돼. 그럼 각각 얼마여야 되겠어? 둘 다 1, 1이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곱해서 1은 되지만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고, 문제에도 이제 이런 말이 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찾는 x-2는 1이어야 한다. 그치? 그때 x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요 녀석까지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34번 문제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134번은 좀 짬뽕이에요. 짬뽕. x제곱 빼기 8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y분의 9x.
이제 요 녀석은 요 부분은 2차식의 일부분이고요. 그쵸? 요 녀석은 이제 분수식으로 돼 있어서 얘는 x-4의 제곱 얼마야? 빼기 16이야?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렇게 쓰면 되니까 요 녀석만 보면 x가 몇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져? 그렇죠? x가 4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6을 가져. 그렇죠? 근데 요 녀석도 보면 요 녀석은 산술기하를 쓰시면 2배, 둘이 루트에 둘이 곱하면 얼마야? 9고 얼마야? 6이지. 그치? 그럼 이제 전체 최소값은 둘이 더해서 얼마? 마이너스 10이다. 이제 이게 답이라고 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얘가 최소가 될 때 그 조건과 얘가 최소가 될 때의 조건이 같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는 x가 4일 때 그냥 최소값을 갖는데.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최소값을 가지려면 얘하고 얘하고 어때야 돼? 자, 봐봐. 이걸 어떻게 찾는 게 빠르냐면 이렇게 찾으면 좀 오래 걸려. 이렇게 찾으면 2항해서 3x 빼기 y 3x 플러스 y인데 xy가 지금 다 산술기하를 썼으니까 우리 문제 xy는 다 양수라고 써져 있을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은 0이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y가 몇 x? 3x인데 좀 전에 x가 4일 때라니까 y는 10이다. 이게 답이거든 지금. 근데 이렇게 찾지 말고 둘이 곱해서 얼마야? 근데 그럼 각각 같아야 되니까 곱해서 9가 되는 숫자를 각각 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9면 각각 얼마씩이라는 얘기야? 3씩이라는 얘기야. 즉 x분의 y가 3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y는 얼마? 3x. 즉 이제 이 두 번째 식은 y는 3x인 관계만 만족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고 얘는 그 와중에 x가 4일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x에다 4 집어넣으면 y가 12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2차식은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찾으시면 되고요. 136번 같은 건 일단 다 전개한 다음에 최대 최소를 찾는 게 맞는다 그랬어요. 알았죠? 그 137번에 이게 딱 그런 거야. 137번 문제가 각각 따로따로 산술기하 썼더니 답이 틀렸더라. 왜 틀렸냐? 최소가 되는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치? 그 두 개의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이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거고요. 139번 문제가 좀 되게 신기한 문제입니다. 139번이 되게 신기해요. 140번도 있잖아. 두 개를 곱하세요. 즉 3a 더하기 4b하고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을 곱해가지고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알았죠? 근데 139번이 되게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풀이법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139번 FP 139번 보시면 x, y는 둘 다 양수인데 2x 플러스 7y가 12일 때 루트 2x 더하기 루트 7y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이 녀석은 풀이 방법이 두 개가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하나는 산술기하로의 풀이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알았지? 일단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풀이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산술기하 풀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보면 합이 일정해. 그치? 그럼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곱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데. 그치? 아이고,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순간으로 문제를 바꿔야 되거든. 얘를 제곱을 시키면 2x 더하기 7y 플러스 2루트 14 xy. 그치? 제곱시키면 얘 얼마야? 이만큼? 12이야. 12 더하기 2루트 14에 xy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 식 전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으면 이제 얘만 최대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y의 곱해진 부분이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 가지고 산술기하를 씁니다. 2배 루트.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4xy. 딱 요만큼이 최대값이 얼마야? 12입니다. 그럼 전체 최대값은 얼마야? 24겠죠. 근데 다만 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을 제곱시킨 녀석의 최대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답은 루트 24인 2루트 6이 답이 된다. 이제 이렇게 푸셔야 이제 문제가 풀릴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저 산술기하 문제 진짜 엄청 쉬워요. 산술기하 문제가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조금 어려운 산술기하 문제가 이제 저 뒤에 가볼까요? 151번 볼까요? 151번. 아이 간지러워. 151번 보시면
얘를 전개를 그대로 하려면 전개가 이쁘게 안 떨어지고 151번 문제 B 151번 151번 찾았어요. 151번. 자, 우리 그 두 번째 괄호를 보시면 괄호 안에가 B 더하기 2C죠. 그렇죠? 그 B 더하기 2C를 통째로 뭐 X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3A 플러스 X 곱하기 A분의 3 플러스 X분의 2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한 다음에 얘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야 문제가 풀려요. 알았죠?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개한 다음에 문제 풀려고 하면 안 풀리고요. 자, 155번도 봅시다. 152번 미안해. 152번이에요. 152번은 분자와 분모를 X로 나누는 겁니다. X로 나누시면 X로 나누면 1 X 더하기 X분의 4부터 쓰고 빼기 1 이렇게 됐대. 이 녀석의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는 거죠. 대값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분자가 1로 고정이니까 분모가 최소가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부분만 최소값을 따로 구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 부분 최소값 구하시면 얼마 나오니? 얼마? 4. 즉 분모의 최소값이 4니까 4 빼기 1분의 1이 전체 최대값 3분의 1이겠지. 그치? 이렇게 분모 분자 X로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좀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문제가 좀 어렵죠. 이제 최고 난도라고 사실 써져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최고 난도까지는 아니고요. 자, 163번 문제 봅시다. 자, 16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다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이 공식이 좀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요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길이를 A, B라고 할 때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런 공식을 중3 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요 공식을 이용을 좀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거 되게 쉬운데 애들이 잘 못 풀더라고. B, C, A. 이렇게 문제가 애초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질문 삼각형 ABC 초콜릿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 얼마? 사인 30 얼마? 자, 여기서부터 해야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인데 사인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인 뭐분의 뭘 사인이라 그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분의 빗변 분의 찍어 옆 빗변과 밑변과 높이 이거 3개 가지고 하는 거야. 알았지? 옆이란 나는 지금 밑변이랑 높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옆 뭐야? 옆이 뭐야? 얘가 빗변이겠죠. 당연히 제일 직각삼각이 제일 긴 게 빗변입니다. 어디가 밑변일까요? 왜 여기가 밑변일까요? 밑에 있으니까요. 요각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물어볼 때는 여기가 밑변입니다. 여기가 밑변이고요. 얘는 여기가 밑변입니다. 밑변과 수직인 녀석이 이제 높이예요. 기준은 항상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이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각의 맞은편에 있는 데가 높이고 뭐 빗변은 제일 긴 거니까 이걸 헷갈리진 않을 거니까 높이만 안 헷갈리면 밑변 안 헷갈릴 수 있고요. 사인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그 두 개의 삼각형을 배워봤어요. 중딩 때. 이렇게 생긴 60도, 30도, 90 이렇게 돼 있는 거랑 45도, 45도, 90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특수각을 가지고 있는 세 삼각형 기림인데 몇 대 몇 대 몇이었을까? 1대 루트 3대 2. 몇 대 몇 대 몇이었을까? 1대 1대 루트 2. 자, 그래서 내가 사인 30이 알고 싶으면 30도를 기준으로, 그럼 얘가 기준이 된다는 건 얘가 밑변이고요, 얘가 높이입니다. 그치? 그럼 뒷변분의 높이가 사인이니까 얼마? 2분의 1. 이렇게 이 특수각의 두 개의 삼각형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인 30도인데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정리하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전체 삼각형 넓이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요 2분의 3이 나와요. 그쵸? 루트죠. 연장선 이렇게 긋고 문제가 요 위에 한 점 P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걸 M이라고 하고요.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린 걸 N이라고 한대요. 그때 PM분의 AB, PM분의 AB 길이 얼마야? AB 2, 그치? 그 다음에 PN분의 AC니까 3. 요 녀석의 최소값 찾으래, 그치?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기호화시키기 위해서 PM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 그냥 X분의 2, PN 길이를 여기 Y라고 하면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겠죠. 그쵸? 자,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갤 건데요. 삼각형을 이렇게 디딕 이렇게 쪼개고 나면 이 삼각형 ABC가 이쪽과 하나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죠. 그쵸? 봐봐. 이 삼각형은 내가 얘를 밑변으로 하고 싶어. 그럼 높이가 얼마야? X. 여기가 높이야. 그치?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얼마야? X. 얘는 3을 밑변으로 하면 높이가 얼마야? Y. 즉 넓이가 2분의 3Y. 두 개 더하면 전체 삼각형 넓이인 2분의 3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X 플러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랑 뭐 해야 되겠어? 곱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내가 방법 3개, 어제 마지막에 이 방법 3개 알려준 것 중에 세 번째, 나 맨날 이렇게 푼다고 하는 그런 거식이 있잖아. 그치? 곱해가지고 최소값 찾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곱해서 최소값 찾으시면 돼요. 이게 산술기하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아이 목이 타질 때 어제 집에서 물을 얼려갔어. 찬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또 물 채워서 먹어야지 또. 자, 이제 이게 산술기와 관련된 거 문제들 몇 개 풀어봤고요. 이제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맞지만 일단 자기소리 다 풀고 일품 풀다 보면 막 시발 하면서 또 풀게 될 거예요. 또 학기 중에 또 아이씨 뭐야 이 새끼, 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짜짜짜짜짜짜짜짜. 아, 왜 이렇게 수업하기 싫냐 오늘. 일찍 끝내겠다. 쟤 가자 집에. 내가 오늘 일찍 끝내줄게. 알았지? 한 7분 정도 일찍 끝내. 자,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 코시 슈바르츠 절대 부등식. 자, 이게 어제 배운 그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의 관계와 이 코시 슈바르츠 절대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계의 양대 산맥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하에 나오는 절대 부등식의 양대 산맥이고요. 애들이 산술기하만큼 아니면 산술기하보다 더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부등식이 뭔지 좀 소개부터 해드리고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사람 이름인데요. 코시 슈바르츠 사람 이름인데요. 한 명은 아닙니다. 둘이에요. 둘이 뭐 친구 이런 건 아니고 한 명이 완성을 다 시키지 못하고 죽었어요. 코시가 엄청 또 대단한 녀석이거든.
코씨가 그래서 완성시킨 겁니다. 코씨가 나중에 더 늦게 태어났는데 코씨가 나중에 완성시켰어요. 에이, 선생님 고등학생이 배우는 걸 수학자가 완성을 못 시키고 죽었다뇨.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차수가 이제 2차인 것까지 배울 건데 이제 이 할아버지들은 이제 n차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 지금 그 밝혀낸 아저씨라는 얘기입니다. 이 코시 아저씨가 대단히 멋있는 아저씨예요. 자, 일단 코시-슈바르츠 절대 부등식이 이제 뭐냐? A, B, X, Y 얘네들이 실수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실수 중에서도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조금 더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실수일 때 쓸 수 있다는 건 음수 범위로만 주어져도 그때도 쓸 수 있고 양수 범위로만 주어져도 그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활용 범위는 조금 더 넓어요. 그때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더라. 뭐보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절대 부등식입니다. 나는 간혹 나도 있잖아요. 이거 오랜만에 보면 뭐가 헷갈리냐면 이 식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부등호가 이쪽이었나가 헷갈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긴 쪽이 크다. 이렇게 식이 좀 더 길게 써지지 아무래도 긴 쪽으로 크다. 이렇게 외웠더니 좀 덜 헷갈리더라고. 부등호 방향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 역시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써야겠지, 그렇지? 등호는 삐리리일 때 성립합니다. 자, 일단 얘는 이제 놔둬보고요. 자, 요 녀석을 증명을 좀 해볼게요. 알았죠? 절대 부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할 거니까. 똑같아. 부등식 증명하는데 우리가 크게 셋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빼보거나, 제곱해서 빼보거나, 나눠보거나, 셋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뭐 루트도 없고 절대값도 없고 하니까 그냥 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괄호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을 이제 한번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빼보시면 불러봐요. 이렇게 a제곱, 자 남은 거 b제곱, x제곱, 완전 제곱식 전개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 불러봐.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배 a, b, x, y가 되죠. 결국 그치? 빼기 b제곱, 아이 길어, 해놓으면 디딩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걸 써보면 ay에 마이너스 2배에 ay 곱하기 bx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이 부분 어차피 한 번씩 곱해진 거니까 더하기 남은 거 b 여기 제곱 어디 있어? b제곱 x제곱 이렇게 쓰시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ay 빼기 bx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녀석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뺀 게 0 이상이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증명은 이렇게 끝났고요. 자,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둘이 같아져야 등호가 성립한다고 할 거잖아. 둘이 같아지려면 0이 돼야 될 거고 0이 되려면 요 자리가 빵이 돼야겠지. 그럼 결국 뭐랑 AY랑 뭐랑 같아야 돼? BX랑 같아야 되지. 얘를 조금 이쁘게 써놓으면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가자. 이게 요 비례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 비례식 풀면 위에 식이 딱 만들어지죠. 그렇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대 B하고 X 대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제 이렇게 쓰도록. 거기는 아마 그 책에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데 어차피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다도 대각선 방향끼리 곱하면 똑같은 요식 만들어집니다. 알았지?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얘는 이제 나오면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제 문자가 한 개가 더 늘어나서 A, B, C, X, Y, Z가 실수일 때 3개짜리 문자가 이제 하나가 2개씩 총 6개 나오는 코시-슈바르츠는 세제곱이 아니고 얘는 무조건 제곱입니다.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이 크거나 같아요. 그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문자가 더 등장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역시 등호가 언제 성립하니? 등호는 A 대 B 대 C 하고요. X 대 Y 대 Z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되게 귀찮습니다. 그냥 빼서 또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막 하면 또 따로 완전 제곱식이 탁탁탁 이렇게 만들어져요. 증명이 간혹 어디 학교 서술형에 나오긴 하는데 그냥 되게 나쁜 선생이에요. 그래서 사람 지금 되게 귀찮게 만드는 그런 건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 쓰니? 언제 어디다 쓰지? 자리가 쓸 자리가 언제 쓰니? 자, 언제 쓰냐면 요런 문제,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요 녀석의 최소값 찾는 요런 문제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봐봐. 근데 여기서 좀 또 달라지는 게, 내가 4x 제곱 플러스 3y 제곱의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보라. 그냥 x 좀 쉬운 걸로 해볼까?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x, y가 4일 때 딱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얘는 뭘 하는 문제냐면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예요. 곱이 일정하니까 어쨌든 제곱의 합이지만 합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거든. 다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코시-슈바르츠를 쓰기도 하고요, 산술기하를 쓰기도 합니다. 즉 요 두 문자끼리 곱해진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주로 다 무조건 산술기하가 써지고요. 요렇게 x, y에 대한 1차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 경우는 여기 요 모양 때문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시면 최소값이 만들어집니다. 봐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기 위해서 여기를 숫자를 잘 정해줘야 돼. 2x 플러스 3y라는 걸 만들어줘야 하거든. 어디에서? 요 자리에서 2x 플러스 3y를 만들어 주셔야 하니까 a를 2로 골라야 하고요, y를 3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크거나 같다. 뭐보다? 2x 플러스 그럼 3y의 전체 제곱보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얘 9하고 4니까 13이잖아. 13하고 얘는 몇? 25 이렇게 되죠. 그치? 1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13분의 25입니다. 이런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랑, 두 번째는 요것도 ax 플러스 by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둘 다 찾으라는 문제, 또는 요 녀석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얘도 이제 문제 하나 써보면, 문제 하나 써보고 책에 있는 문제를 몇 개를 좀 풀어볼게요. 봐봐. x제곱 y제곱 이 뭐일 때? 2일 때 x 빼기 5y 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내가 또 a랑 b를 잘 설정을 할 거야. a를 1로 b를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시면,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시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y의 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ax 빼기 by 제곱보다. 그치? 이게 얼마라고? 2라고. 그치? 얼마? 26 곱하기 이 숫자를 너무 거지같이 잡았네. 그럼 이거 얼마니? 52죠. 봐봐. 요 녀석의 제곱이 5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 어떤 녀석의 제곱이 우리 4보다 작다는 2항에서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그럼 요 녀석을 풀면 x 빼기 5y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50이라고 쓸게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2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그때 뭘 찾으라고 물어보냐면, 최대값을 갖는 순간에 x와 y의 값은 얼마이고 최소값을 갖는 순간에 x와 y의 값은 얼마인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나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물어보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을 해 주셔야겠지. 그치? 자, 등호 성립 조건 뭐야? a 대 b랑 x 대 y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 대 B랑 X 대 Y랑 같아야 되니까 Y는 몇 X? 마이너스 5X, 그치? 그러면 얘랑 연립하시면 XY가 두 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Y가 두 쌍이 만들어지는데 왜 두 쌍이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 나오는 X랑 Y는 뭐 둘 중에 이쪽 걸 만족하는 XY였다고 하면 두 번째 나오는 XY는 이쪽 걸 만족하는 XY가 되고, 선생님 그건 그럼 어떻게 알아요? XY 찾은 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무조건 그때 XY가 미지수의 값을 찾으라는 문제들은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좀 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뒷장에 여백 있냐, 여백? 여백에 한 페이지 있네. 거기다가 이거를 좀 적을 겁니다. 내가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증명을 하나밖에 안 써가지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또 다른 증명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왜 보여주는 거냐면 학교 빈칸 넣기로 종종 등장합니다. 학교 빈칸 넣기 문제로. 왜냐하면 증명 과정이 조금 어려워. 코사 아니야? 코시하고 짝대기 한 거야. 일단 다 듣고 적어. 왜냐면 나도 오랜만에 써보는 거라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거든. 알았지? 자, 중간에 좀 더듬더듬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되게 오랜만에 작년에 써보고 1년 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을 하래. 되게 이름 혹하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배운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같이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거라 그냥 증명하시오라고는 내가 못 봤고요. 보통 빈칸 넣기로 나옵니다. 왜냐면 과정이 조금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보시면 내가 일단 A라는 것을 설정을 할 건데 뭐라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설정할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A, B, X, Y가 지금 다 실수예요. 알았죠? 마찬가지로 B라는 녀석을 설정을 할 건데 루트 X제곱 Y제곱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AX 플러스 BY 나누기 라지 AB. 자, 요 식으로 이제 그 계산을 출발을 할 겁니다. 자, 요 녀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AB분의 AX 플러스 왜 이러는 거야? AB분의 머리가 안 돌아가. BY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럼 요 녀석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AB는 어쨌든 제곱해서 제곱더해서 더한 거니까 0 아니면 양수일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AB, XY가 4개가 다 0인 상황은 어차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왜 4개 다 0인데 무슨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논할 필요가 없잖아. 굳이. 그치? 4개가 다 0이어서 막 얘도 빵 이런 상황은 별로 안 할 거니까 분모가 이제 0이 안 되는 순간만 관찰한다고 해도 뭐 무방합니다. 알았죠? 자. AB는 그럼 어쨌든 양수이고요. 양수라고 치고요. 양수이고요. 이 녀석을 절대값 AX로 바꾸면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똑같거나 아니면 크거나 둘 중 하나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어떤 녀석의 X랑 X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나머지는 다 바꾸고 절대값만 그대로 놓은 거면 여기도 뒤에 것도 이렇게 바꾸시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여기서 산술기하를 좀 하나가 이 녀석을 이거 내가 어떻게 볼 거라고 했냐면 A분의 이제 A제곱분의 A제곱 곱하기 B제곱분의 이제 B제곱 요 녀석을 요렇게 볼 거고요. 그렇죠? 그럼 요 녀석은 얘랑 얘의 기하 평균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쟤네 둘의 산술 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얘네 둘의 산술 평균인 요 녀석보다는 X인데 계속 문자를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요 자리가 요렇게 바뀐다고요. 2분의 나 이제 다 알았어. 적어도 돼. 얘들아. 자, 잠깐만 1분만 기다려봐. A제곱분의 스몰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x제곱. 이게 첫 번째 얘가 산술기하를 쓰면 이렇게 바뀌고,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더하기 2분의 1에 괄호 a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얘 이제 2분의 1로 싹 묶어버리고 그 분모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써버리면 스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 녀석 제곱시킨 거잖아. 그치?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분당 통째로 a의 제곱인 거야.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얘를 제곱시킨 거니까 지금 b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얼마야? 더하면 곱하면 1인 거지. 그치? 따라서 ab분의 ax 최종 결론이 ab분의 ax 플러스 by가 작거나 같다. 어쨌든 작거나 같다.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1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전체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ax 플러스 by가 ab보다 작거나 같죠. a가 뭔데? 루트. 이게 y. 그치?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시킬 겁니다. 이 상태로. 양변을 제곱을 시키시면 뭐 되니?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한 코시-슈바르츠 증명인데, 한 가지 뭘 더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 산술기하 총 몇 번 썼어?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하나,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 몇 번 썼어? 2번. 산술기하 2번 쓰면 뭐 확인해봐야 돼? 등호 성립순간 확인해봐야 돼. 자, 그럼 이쪽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순간은 얘랑 같을 때지. 그치? 쟤랑 똑같은 거는 좀 따로 확인해보셔야 돼. a 제곱분의 스몰 a 제곱하고 b 제곱분의 x 제곱이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쓰시면 a 제곱분의 b 제곱이랑 b 제곱분의 y 제곱이 이제 이렇게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이제 a 제곱, b제곱이 뭔데? b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그치? 이렇게 대각선비끼리 곱한 겁니다. 여기도 이쪽 대각선 곱한 게 같아야겠지. 얘랑 x제곱 괄호 a제곱이 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치? 분배하면 이렇게 곱한 건 없어지고. 그치? 그럼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똑같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실수일 거니까 뿔마만 붙을 거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뭐 절대값 씌웠을 때 이제 얘네 둘이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이죠. 지금 따위 코시-슈바르츠의 등호 성립 조건이죠. 그렇죠? 얘도 정리하시면 똑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뭔 말이야? 얘가 최대값이 이렇게 나올 땐 요 녀석 최대값이 동시에 그렇게 나옵니다. 산술기하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풀이가 써도 된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려드릴게요.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를 몇 개를 좀 풀어볼 건데, 이제 사실 이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에서 뭐 다음 어떤 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뭐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크게 보면 셋 중 하나일 거야. 2차 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 별로 없겠지.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근데 우리는 여기는 지금 유형이 다 나눠져 있잖아. 유형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유형 머릿속에 그냥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만 이렇게 계속 담아놓고 계속 쓰면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 딱 놔도 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안 써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좀 하나하나씩 보면서 얘를 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며 또 다른 풀이는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번 문제를 좀 다시 볼 건데요. 139번도 풀고요. 또 되게 많은 문제들 있잖아. 저 앞에 135번, 136번 이런 거 지금 전부 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 문제이기는 한데. 자, 볼게요. 135번부터 좀 볼까요? B단원에 135번.
x가 양수일 때 x 플러스 1 x분의 1 플러스 1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해서 첫 번째는 전개를 쭉 하시면 얼마에 곱하면? 이렇게 곱해도 1이니까 앞에 2 생기고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생겨먹었거든, 그치? 그럼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거란 말이지. 얼마야? 2배의 루트 1 2죠. 그럼 전체 최소값 얼마? 4. 뭐 이러면 답이야. 이렇게 해도 답인데, 자, 이 녀석을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보는 거지. 저 x를 루트 x의 제곱 이렇게 1도 1의 제곱 마찬가지로 루트 x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그 좌변이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크거나 같대. 뭐보다? ax 얼마야 그럼? 얘가 ax잖아 지금. 얘 얼마야? 1 b, y 1에 얼마? 제곱. 그치? 얼마야? 답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두 개의 괄호가 이렇게 곱해진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문제에서도 많이 이용이 된다. 즉 제곱 더하기 제곱꼴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물어보는 건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아닌데요. 그럼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쓸 수 있으면 최소값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36번도 B 문제가 A 더하기 B A분의 6 B분의 24. 자, 얘를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 이렇게 곱하면 그러니까 이제 30이 앞에 떨어지고 A분의 6B B분의 24A 이만큼 가지고 산술기하 써볼까? 여기다 바로 쓸게. 2배 루트 2를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죠, 그쵸? 얼마? 24. 그럼 전체 최소값 얼마다? 5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루트 A분의 6의 전체 제곱, 루트 B분의 2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A, X 곱하시면 얼마야? 루트 6 더하기 곱하면 루트 24니까 얼마야? 2 루트 6이죠. 제곱. 이거 얼마야? 3 루트 6이지. 3 루트 6 제곱시키면 얼마야? 이렇게 똑같은 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선택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39번도 볼까요? 자, 139번도 보시면 2x 플러스 7y가 12일 때 루트 2x 루트 7y의 요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건데 봐봐. 그럼 여기도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루트 7y의 제곱. 얘가 지금 12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앞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이렇게 붙여. 이렇게 내가 붙이면 ax 하면 얼마야? 루트 2x by 하면 루트 7y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제곱이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얘 얼마야? 12. 그렇잖아요. 지금 얘랑 똑같은 수지. 12. 얘 얼마야? 2니까 곱하면 24가 작거나 같아 뭐보다? 루트 2x 플러스 루트 7y의 제곱보다. 내가 찾는 녀석의 제곱의 최대값이 24니까 제곱시킨 건의 최대값은 얼마다? 2 루트 6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산술기하론 하나 풀어줬었죠. 그쵸? 제곱시켜가지고 풀었습니다. 자, 또 이제 코시-슈바르츠 문제로 넘어가서 어디 갔어? 지워. 144번부터 좀 볼게요. 144번.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단원의 문제인지가 써져 있지 않으면 산술기하를 쓰거나 코시-슈바르츠를 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럼 우리가 실수 xy에 대하여 일단 요런 게 좀 힌트야. 요런 게 사실 좀 힌트가 될 수는 있어. 왜? 산술기하는 못 쓰는 범위야 지금. 그치? 산술기하는 양수일. 조심해야 될 거. 양수일 땐 산술기하도 써도 되지만 그때는 코시-슈바르츠도 써도 돼. 근데 실수일 땐 산술기하는 못 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산술기하로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사실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실수 그렇게 물어보고 최대 최소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면 얘는 100% 코시-슈바르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알았죠? 자, 그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요게 조금 요걸 항상 요거 a제곱 b제곱 x제곱 x 노란색으로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아요. 뭐 a x b y의 제곱. 이렇게 지금 저 x, y가 어디에 들어가고 a, b가 어디에 들어간지 좀 눈에 이쁘게 보이려고 써놓은 겁니다. 이 녀석이 여기 딱 써져 있잖아. 그치? 그럼 3x 플러스 4y가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거든. a의 얼마? b의 얼마? 4를 집어넣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시면 이게 얼만데? 이거 얼마야? 그럼 이 녀석의 제곱이 25 이하니까 3x 플러스 4y는 5 이하이면서 몇 이상이다? 마이너스 5 이상입니다. 이렇게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최대값은 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그것도 찾아볼까요? 그럼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 x, y 값도 얼마인지 구해보랍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등호 성립 순간을 봐야겠지, 그치?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어때? a 대 b랑 x 대 y가 똑같을 때, 그치? 이거 정리하시면 x는 몇 x, 뭐 4분의 3, x는 4분의 3y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뭐 요런 데다 대입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봐봐요. 얘는 이제 확실한 게 5가 나오려면 최대값이 나오려면 제일 큰 값이 나오려면 그럼 x, y가 둘 다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인 상황이 최대, 음수인 상황이 최소가 나올 거거든. 즉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해가 두 쌍이 나와. 둘 다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나올 건데 여양수인 순간에 xy가 최대값이 되는 xy고 음수인 xy가 최소값을 갖는 xy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또 다음 문제. 자, 145번도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치? 자, 3분의 x 플러스 이번엔 4분의 y 얘가 얼마라고? 2분의 5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은 이 식은 이대로 써도 되고 나는 분모에 있는 식이 꼴배기 싫다 해서 양변에 10이고 그래서 4x 플러스 3y는 뭐 30 맞아? 30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역시나 이제 실수 조건 때문에 사실 이제 산술기하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x제곱 y제곱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a, b를 뭘로 고르면 되겠어? 4하고 3으로 고르면 되겠죠. 그럼 4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y의 제곱은 그거나 같아 4x 플러스 3y 제곱보다, 그치? 이게 얼마? 이게 제곱까지 시키면 얼마야? 900. 25x제곱 y제곱이 9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은 얼마? 25분의 900. 그치? 36 나올 겁니다. 약분하면 30 최소값이 36이에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 써드릴게요. 여긴 없는데요. 여긴 없는데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실수 x, y에 대하여 2x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이 1일 때 아까 좀 쉽게 해보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녀석이 루트 2
x는 괄호 밖에 제곱 루트 3 y 괄호 밖에 제곱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저식에 x제곱 y제곱에서 x자리가 루트 2x가 들어가 있고요. y자리가 루트 3y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뭐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괄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치? 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동그라미 곱하기 루트 2x 세모 곱하기 루트 3y의 제곱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하잖아. a가 b가 1이다 이게 아니고 x, y 자리가 루트 2x, 루트 3y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자리가 괄호 안에가 x 플러스 y가 되도록 동그라미와 세모의 값을 조금 잘 설정해줘야 합니다. 뭐 들어와야 될까? 동그라미 뭐 들어와야 될까?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도 루트 2분의 1의 제곱 루트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얼마야? 2분의 1하고 3분의 1이지? 얼마? 6분의 5 곱하기 얘는 얼마야? 전체에서 1, 2 작거나 같아 뭐보다 괄호 안에 딱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의 최대값이 루트 6분의 6분의 5니까 제곱 없애면은 루트 6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유리하면 6분의 루트 30이라는 최대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개수가 이렇게 x제곱 y제곱에 또 다른 개수들이 붙어 있어서 개수가 이쁘게 안 맞출 때는 다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조절해서 맞출 수 있는 거야. 왜? 여기가 2라고 써 있었으면 내가 여기를 2x로 맞추려면 이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얼마든지 내가 맞출 수는 있는 거지. 그치? 이거는 조금 연습은 하셔야 되고 얘는 어디다 좀 따로 노트 같은 데다 적어두세요. 어디다 좀 적어두세요. '이 책에는 뭐 이 정도면 뭐 다 잘 될 것 같아요. 많다. 111문제예요 숙제가 오늘. 다음 주까지니까 111 나누기 111 7로 나누 떨어지네. 안 나와 떨어져. 7로 나누면 하루에 15점 얼마 되나? 그 정도 되네. 하루에 16개. 하루 30분씩 그치? 오늘 숙제는 이만큼.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숙제 검사하고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쉬운 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좀 쉽죠? 다른 단원에 비해 그치?